절간 파생입니다. 자, 말하기 전에 주변에 한번 싹 둘러보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구름은 뭔가 이상한데 그죠? 어쨌든 하늘이 높든 말든 저랑 관계없고요. 오늘은 해물 주식 투자,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 세 번째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많이 좀 급해요, 그죠?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래서 뭔가를 하면은 좀 빠릅니다. 매일 올릴 수도 있어요. 하루에도 10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 유튜브 강의를 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 좀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올린 이유는 한 가지지, 그죠? 예, 구독자 수를 늘려서 10원이라도 한번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유튜브로 10원도 수익을 못 내고 구독자 수도 10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구독자 수 1000명만 넘어주시면, 구독자는 사실은 돈도 안 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도 돈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돈도 안 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이트에다가 많이 올려주시고요. 뭐 누가 보든 말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 자, 화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광범위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되게 쉽기도 한 부분이 바로 추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왜 지금 강의를 한 100회, 200회를 해야 될 상황에서 무려 세 번째 나왔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주식 경력 뭐 적으면 1년, 많으면 10년 정도 되실 건데, 그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초보들 제외하고 주식 조금 했다 싶은 사람들한테 제가 추세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저에게 3박 4일 동안 앉혀놓고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추세선, 그 다음에 뭐 어떤 추세, 그죠? 추세 매매 기법,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양합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할 건데, 저는 제 기법 중에서 추세선 기법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책을 보고 한 번이라도 남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좀 게을러 빠진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추세가 어떤 건지를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기법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쉽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 게 바로 추세선 기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세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라면 저하고는 의견이 틀리지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지 않고 만약 여러분들이 책에서 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봤던 그런 추세선이라 하면 저하고는 완전히 틀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실력 좀 있는 사람한테 추세선이 뭡니까? 라고, 추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아마 몰라도 숨도 안 쉬고 한 1시간 동안은 저한테 추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저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받으려고 할 거고, 또 때로는 저를 설득하려고 또 하겠지, 그죠? 저하고 싸우려는 분도 있을 거고, 물론 말로 싸우는 거지만, 그죠? 근데 저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추세선이라고 만들었던 거는요, 시장의 특징 때문입니다. 시장의 특징.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추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딱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어요. 상승과 하락 행보 이 세 가지밖에 할 말이 없어요. 요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추세란 것은 상승 하락 행보다. 그냥 이걸로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 나머지 쓸데없는 말들은 전부 사족이라고 봅니다. 필요없는 말이란 얘기죠. 그죠? 자, 어떤 핵심에 사족이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그 정의는 그죠? 핵심은 멀어져 가고 정의는 왜곡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 행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려면 아마도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뭐냐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제가 상승 하락 행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또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제 말의 껍데기밖에 이해를 못하겠지, 그죠? 그냥 아 그렇구나, 그 누구나 아는 얘기, 상승 하락 행보, 그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오늘도 돈을 벌고 어제도 돈을 벌고 그 전날도 돈을 벌었고 10년 전에도 돈을 벌었던 이유가 시장을 크게 봤을 때 이 추세라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죠? 당연한 얘기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면요, 여러분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종목의 차트를 한번 꺼내 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세요. 어제 내렸으면 오늘도 내릴 가능성이 높고, 일주일 전에 내렸는데 지금도 내리고 있으면 앞으로도 내릴 가능성이 높지, 그죠? 또 반대의 경우 일주일 전에 올랐는데 지금도 오르고 있으면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죠? 자, 쉽게 말하면 이게 추세선입니다, 그죠? 추세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래서 사실은 추세를 가지고 기법을 만들면요,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매매하기 굉장히 편해져요. 자, 올라가는데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다가 반드시 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 중요한 자리를, 조정을 하던 자리를 깨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추세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의 개념과도 같이, 그죠? 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간다, 뭐 5일선 지지, 11선 지지, 이런 개념과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추세라는 말을 빼고 나면은 이평선도 사라지고 거래량도 사라지고 보조지표들도 사라지고 기술적 부족 사라지고 기본적 부족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주식의 모든 것이 바로 추세라는 얘기를 한 가지로 다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5만 7천 원에서 상장을 해 가지고요 쭉 미끄러졌습니다, 그죠? 쭉 미끄러져 3만 8천 원까지 왔지, 그죠? 그러다가 다시 4만 7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5만 4천 원과 3만 8천 원 사이에 그 중간점이 4만 2천 원 있잖아요, 그죠? 4만 2천 원.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이 4만 7천 원이거든요. 제가 아마 이거는 몇 달 전에 얘기 들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4만 7천 원 저항선 4만 2천 원 돌파하면 4만 7천 원이라고 몇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만 7천 원 돌파 못하고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추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즉 추세는요,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 내려가는 추세가 있고 횡보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도 박스권을 차고 조정을 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가는 게 있고요, 상승을 하다가도 박스권에서 조정을 하다가 밑으로 꺾이면서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4만원대 삼성전자를 잡았습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5만 4천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5만 4천원까지 올라오고 보니까 10만원 갈 것 같은 거예요. 왜? 이 종목은 망할 염려도 없고 워낙 우량한 종목이고 1년에 매년 10조 이상씩 수익을 내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있지, 그죠? 그랬을 때
내려올 때 47,000원짜리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6만원 7만원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47,000원짜리를 깨버렸다,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1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추세를 깨지면 바닥이 올 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37,000원, 38,000원까지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실제로 잡은 자리보다 10%가 손해가 나버렸어, 그죠? 그럼 순식간에 20%, 30% 수익에서 마이너스 10%가 났습니다. 자, 1억을 투자했는데 30% 수익 날 때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3천만원 수익인데도 안 팔고 가만히 있었는데 조금 버티고 개겼더니만 마이너스 1,000만원 나버렸어요. 여기서 이분이 잘못한 거는 뭐겠습니까? 이분이 잘못한 부분이 대체 뭘까요? 추세를 몰랐다? 뭐 그 부분도 맞긴 해요, 그죠? 그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면은 일반인들은 도저히 그 전문가들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참 많이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회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기법에 대한 부분,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잘 모르는 전문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잘못한 것을 만약에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추세를 몰라서 그렇다, 어떤 분은 뭐 이래서 그렇다, 어떤 분은 이래서 저렇다, 손절하지 않아서 그렇다, 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도 할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분이 잘못한 점은 딱 한 가지다, 그죠? 네, 모든 주식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다, 그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물려 계시는 분들이 손절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죠? 언젠가는 복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언젠가는 복구가 될 거라는 믿음, 언젠가는 오를 거야 하는 기대감. 사람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질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원짜리 종목을 베팅을 해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만원짜리 종목을 베팅을 했는데 이 종목이 내가 살 때는 우량주였어요. 코스피 200 안에 드는 우량주였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이 나빠지다가 악재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내가 샀을 때, 만원에 샀을 때와 지금 현재가 2,000원일 때의 가치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 그죠? 이 회사 내적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외적인 건데요. 자, 2,000원짜리 종목이 만원이 가려면은 5배가 올라야 됩니다. 500%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주가가 숨도 안 쉬고 계속 올라야지, 한 달 내내 올라야지 겨우 본전이다, 그죠? 물론 2,000원에 잡은 사람은 숨도 안 쉬고 상한가로 계속 날라가, 한 달 동안 날라가면은 5배 먹는 거겠죠. 근데 2,000원에 잡은 사람도 만원까지 못 버티고 잘 버텨봤자 2, 3천원 정도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만원에 잡은 사람입니다. 만원에 잡고 이 회사가 2만원 갈 거라고 보고 잡았는데 2,000원 갈 때까지도 팔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종목이 채 200개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예. 하이닉스 여러분들 지금 뭐 SK로 인수되긴 했지만 하이닉스의 과거를 보면요, 제가 한창 매매할 때였는데 꽤 최저가일 때 100원 했습니다. 100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분은 있지, 그죠? 하이닉스가요, 부실주 중에서도 부실주여서 100원 했습니다. 상장 폐지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뭐 10년 전에 하이닉스는 100원이었고 지금 10년 후에 하이닉스는 뭐 8만원 9만원 하고 실적이 좋아진 거 아니다, 그죠? 관계없는 얘기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10년 전에 하이닉스를 들고 있었다고 가정하면요, 지금 그분은 수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10년 전쯤에 하이닉스가 100원 할 때요,
41대 1 감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5,000원에 재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0원에 재상장 했는 게 또 100원이 가버렸어요. 또 51대 1 감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8만원이 와 있다면요, 만약에 감자하기 전에 잡은 사람은 지금 100만원 200만원 돼야지 본전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100만원에서 200만원 돼야 본전인 거예요. 하이닉스 주가가 개당 1, 200 돼야지만 본전. 하이닉스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마불사, 예,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망하지도 않았고 지금은 전 세계 반도체 중에서 뭐 2, 3위 수익권 안에 드는 대기업이다. 그죠? 그런데 그 하이닉스도 과거에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는 100원짜리 종목이었다. 그리고 100원짜리 종목이 최악의 경우가 감자잖아. 그죠? 예, 감자탕을 뭐 2대 1짜리도 아니고 40대 50대 1짜리를 두 번이나 맞았다. 그래서 만약에 십몇 년 전에 하이닉스를 잡았던 사람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100만원이 넘어도 본전이 안 온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답이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죠? 너 잘못하면은 하이닉스도 망해. 지금 봐봐, 신라젠도 망하고 있잖아. 코오롱 티슈진 걔 불과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었어. 근데 지금 거래 정지됐어. 한 달 만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신라젠도 마찬가지야. 자,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현물을 지금 따로 관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종목만 제가 예를 드는데요, 이거는 제가 현물 주식을 지금 요즘 아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예를 들면요, 과거에 대부분 한 차례 이상씩 다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그죠? 요즘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자라는 게 부실주 외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면은 감자 나왔어요. 제3자 배정 감자. 그러니까 부실주들은 자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실주 안에 드는 범위 종목들이 지금은 굉장한 우량주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우량주가 된 게 아니라 하이닉스처럼 우량주가 된 경우도 있지만 우량주인 척하는 종목들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신라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부실 덩어리 회사가 무려 10조 넘는 회사로 돌변했고, 고점에서 회사 임원들과 사장들은 물량을 다 청산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수천억 정도를 수익을 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 회사의 대표라면, 자, 상장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시장에서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크게 부실도 없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회사 사장과 임원은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더 빨리 알고 있겠지. 그죠? 자기 회사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렇게 나가면 감사 의견이 거절되거나 또는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높다 싶으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털어버리겠지. 그죠? 여러분이라도 뉴스에 나오기 전에 털어버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30년 뒤에도 망하지 않을 기업이 뭐가 있느냐 라고 따져봤을 때 과연 몇 종목이 있을까요? 30년 뒤에도 망하지 않고 이름도 안 바뀐 종목이 몇 종목이 될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10종목 미만일 것 같아요. 자, 지금 4차 산업이 이제 5차 산업으로 늘어날 거고, 그죠?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 잘 나가던 이마트, 홈플러스 전부 망하고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생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생길 때 전통시장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 그죠? 전통시장 근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들어서면 안 된다. 그런데 정경유착으로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시장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온라인 몰, 인터넷, 그죠? 대한민국 전 세계 1위 인터넷에서 거래를 저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매장에 가면 50만원 하던 게 최저가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3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왜냐 그러면
그 백화점이라든가 그 마트에서 먹는 마진, 그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품값은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판매까지 중간재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마트나 이런 데는 50에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30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럼 대체 누가 인터넷이 아니고 대리점 가서 사는 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인터넷을 믿지를 못해서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 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오프라인에서 사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예,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인터넷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령자이거나 아니면 중장년층이란 얘기죠. 그럼 불과 20년만 지나면 이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지금 20대, 10대, 20대, 30대 되는 사람들이 30년 뒤에는 주 소비층이란 얘기죠. 그러면 과연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이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동네 슈퍼 가게 정도로 전부 다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량주라는 홈플러스, 그 다음에 이마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롯데마트.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사양 산업에 접어들었어요, 그죠? 실적이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10년, 20년 뒤에도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정말 우량하다는 대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서 만약에 업종 전환을 하지 않고, 그죠? 지금 그대로 이끌어 나간다면은 30년 뒤에 살아있는 기업 몇 개나 되겠습니까? 10개도 안 된다 봐야 되겠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원에 잡았을 때 이게 2만원 갈 거라고 보고 잡았는데 2천원이 갔을 때 내가 버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지, 그죠? 그럼 정답이 나왔습니다. 2천원짜리가 만원을 다시 가든 말든 여러분은 그거를 2천원까지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회사란 것은요, 수익이 나지 못하면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대기업도 트렌드를 잘못 읽어버리면, 옛날 대우라든가, 그죠? 한진, 대우, 얼마나 큰 기업이었습니까? 그런 기업들 다 무너졌지, 그죠? 예, 부도나고 다 무너졌지, 그죠? 그때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지금이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 감자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10배 이상 올라가야지 본전되는 사람들 수두룩할 겁니다, 아마. 예, 굉장히 많을 거예요. 10배 올라가야지 본전인 거라. 실제로 주가는 예전에 2,000원인데 지금은 5만원, 10만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감자탕을 엄청나게 먹였기 때문에 본전을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때가 들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 유산으로 들고 가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길게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냐를 봐야 된다, 그죠? 예. 자, 나는 주식을 몰라요. 그냥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라는 얘기만 해주시면 제가 살게요 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주식을 잘 모르는 고령자이거나 여성분들, 되게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죠? 난 네가 찍어주는 거 살래. 그냥 네가 보고 아무거나 찍어줘. 자, 이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그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여러분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주식시장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축약이 되어서 굉장히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해요, 시장은. 굉장히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시점이 메이저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를 봐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1990년도의 주식시장은 2000년도의 주식시장보다 많이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또 2000년도의 메이저들은요, 2010년의 메이저에 비해서는 또 많이 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0년도의 메이저는 지금의 메이저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쉬운 상대였다는 얘기죠. 앞으로 10년 뒤에
2030년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현재의 메이저가 굉장히 착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메이저들은 진화를 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그죠? 386, 286 컴퓨터에서 지금 펜티엄으로 넘어왔다가 펜티엄에서 이제는 뭐 i3, i5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매매 기법들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치밀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독해진다는 얘기다. 그죠? 자, 제가 맨 처음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말씀이 제가 인기가 없는 유튜브라서 제 강의를 많이 안 듣는다라고 했던 부분이 그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자주 올리고 많이 올립니다. 자주 올리고 많이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제 강의를 따라오기가 좀 버거워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누군지도 모를 테고 그죠? 아는 사람도 버겁고 모르는 사람 모를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0명이 제 강의를 듣는다고 가정하면 제 말뜻을 알아먹는 사람은 그 중에서 1%밖에 안 될 거란 얘기죠.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도 안 쉬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1%밖에 안 될 거예요. 저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 99명은 들으러 왔다가 그냥 무시하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흘려 지나간다는 얘기죠. 띄엄띄엄 스쳐 지나갈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식시장의 특징 같은 것을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만약에 제가 한마디 하면은 주식시장이 요동칠 정도의 실력이 된다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이런 강의를 올리게 되면 아마 메이저들은 지금 현재의 메이저보다 훨씬 더 독해질 겁니다. 나조차도 시장에서 못 버틸 정도로 독해질 거예요. 가끔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시장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손 놓고 있는 날이 있어요. 1년에 꼭 몇 번씩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매매를 안 하고 시황도 안 올리고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메이저들은 최첨단 AI로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날로그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간격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아날로그도 아날로그 나름이지 그쪽에 AI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다 죽으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 매매 안 합니다.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저는 제 돈을 지키는 쪽으로 갑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책에 나와 있는 일률적으로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시장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외국인들은 여러분들을 속이기가 쉽지가 않지 그죠?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럼 속이기 쉽지 않다는 얘기는 변수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입도 굉장히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보다 더 타이트하게 악독하게 시장을 굴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주가를 장중에 폭락시켰다가 폭등을 시킨다든지 3일 연속으로 하락시켰다가 하루 만에 개폭등을 시킨다든지 또는 3일 연속으로 상승을 시켰다가 하루 만에 엄청난 폭락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보통 이렇게 되면 올라가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개폭락을 해버리면 반드시 개인들은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얘 왜 SK 하이닉스가 8% 떨어지지? 아싸 잡은 순간에 다음날 또 10%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강의를 많은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시크릿 카페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 몇 사람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우리 카페 인원 총 400명 중에서 한 4명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396명은 제 강의를 받든 안 받든 또 제 시황을 보든 안 보든 깡통을 찰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제가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카페에 있는 사람 중에 딱 1%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만 제가 구해주고 싶어요. 뭐 구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하던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생각을 바꾸고 엔진을 바꾸고 매매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본론으로 꺼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다 추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왜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지, 들고 있지 말아야 되는지, 왜 물려가 있는지,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문제거든요. 저는 그러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버렸어요. 그죠? 한 방에. 지금도 저희 카페에 보시면 뭐 오바하고 몰빵치고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뭐 그분들이 돈을 저보다 더 잘 버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부럽지가 않은 이유가, 조금 더 부럽지 않은 이유가 사람이 사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집에 욕심이 있고 투자에 욕심이 심하고 뭐 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기가 먹고 살 만한 돈에서 플러스 알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남들이 부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지속성, 꾸준하게.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벌 수 있느냐. 오늘 하루 큰 돈이 아니라 꾸준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매일 벌든지 한 달에 한 번을 매매해서 벌든지 간에 중요한 건 꾸준하게 벌어야 됩니다. 그걸 과연 어떻게 날 것이냐. 그러면 이 추세라는 말의 거대한 덩어리에서 자, 상승 하락에 대한 부분, 즉 주가를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에서 어느 쪽을 베팅을 하느냐, 이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아서 계속 내가 이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추세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추세, 상승 하락 행보, 그 다음에 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뭐 쐐기형, 뭐 이런 얘기들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추세적인 내용은 기법적인 내용이고요. 기법적인 내용은 사실 뭐 주식 투자 뭐 2달만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기법들은 시장에서 적용될 리가 없어요. 이미 그거는 30년 전에 메이저들이 짚고 넘어갔는 거예요. 왜? 메이저들이 진화를 하면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추세를 깨버렸어요. 엘리어트 파동, 자, 30-40년 전에 이미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 기법들이. 그러면 메이저들은 절대 엘리어트 파동으로는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나가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그죠?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이건 엘리어트 파동의 몇 파동입니다. 몇 파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향후 하루 혹은 한 달 혹은 1년의 주가를 예측하는 도구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미 그것은 옛날에 밝혀져 버렸거든요.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일목균형표, 뭐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뭐 이런 부분, 뭐 엘리어트 파동,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매매를 가지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매매가 먹히더라 라고 생각하면, 또는 먹히는 시장이 오면 오히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놈이 내 돈 다 뺏어 먹으려고 훗도 먹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 알려져 있는 재료는, 이미 알려져 있는 호재는요, 호재가 알려지기 전에는 호재지, 이미 알려져 버리면 호재가 아닌 거예요. 재료가 소멸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파동이나 그런 부분들, 기법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미 다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시장이 실제로 움직인다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추세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추세선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세 개를 이 추세에 대한 개념을 딱 세 가지로 말하고 나누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승 하락 행보. 이 세 개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설명하려면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를 하려면 지금처럼 약 지금 35분 정도를 제가 쉬지도 않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35분 동안을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추세 그리고 상승 하락 경고라는 말을 아마 10%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이 영상을 한 100번을 돌려보세요. 100번을 돌려보고 제가 과거에 올려드렸던 영상들 중에서 추세에 대한 부분을 올린 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만 찾아봐도 추세 이야기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단지 지금처럼 추세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강의를 하는 와중에 추세 이야기를 했던 게 대부분이겠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추세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할 게 너무 많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 오늘 이 강의로 인해서 그죠, 추세라는 것은, 자, 추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추세라는 것은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수 매도는 아니에요. 그냥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이트를 갔는데요, 내 얼굴도 생각 안 하고 억수로 이쁜 여자 있다고 해서 옆에서 부대끼면 어떻습니까? 경찰서 잡혀가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분위기만 살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좋은 차를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여자가 꼬시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니까요. 그냥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하락 행보, 이것은 매수를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이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이냐. 자, 한 달 뒤에, 현재 시점에서 한 달 뒤에 어떤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 그죠? 지금이 시장에서 고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지금이 조정인지 상승인지 아니면 하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추세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모든 기법이나 이런 방법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그냥 남들이 해주는 말들, 그런 말들은 주식시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다. 그게 먹힌다면 오히려 더 의심을 해라. 추세나 이런 부분들은 그저 시장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매매는 어떻게 합니까? 매매는 기법이나 추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올라갈 자리에 매수를 하고 내려갈 자리에 팔면 됩니다. 네. 근데 이 말도 여러분들 되게 이해가 안 되지, 그죠? 그럼 올라갈 자리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하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1강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오래 본 주식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자가 됩니다. 생소한 종목은 안 하면 됩니다. 생소한데 좋은 종목은 지켜보면 됩니다.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패턴이 눈에 보이고 난 뒤에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대외 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추세라는 부분도 시장의 분위기를 보기 위한 것이지, 매수 매도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오래 본 종목들, 하루에 5분씩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했던 그 종목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가져갈 반려자인 거지, 그죠?
그놈들만 죽을 때까지 들고 가도 하루에 1~2%씩만 먹어도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사는데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 오늘은 추세에 대한 이야기, 제 3강으로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커피트 앞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4강을 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고요. 네, 다음에 4강을 시간 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